안녕하십니까. 생명선TV의 구상관입니다. 오늘은 투석시 혈관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의 케이스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구상관이고 투석 환자와 투석 환자의 생명선인 혈관 통로를 공부하는 신장내과 의사입니다. 환자는 투석시 혈관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통증은 투석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심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51세 남자 환자로 원인 불명의 만성 사구체 신염으로 투석을 시작하였으며, 좌측의 브라키아라터리와 메디안 안테큐비탈 베인을 이용하여 세팔릭 베인과 베실릭 베인 양쪽으로 드레인되는 동정맥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모식도로 나타내자면 이 그림과 유사한데, 프록시말 라디아라터리가 아닌 브라키아라터리에 포함 세팔릭 베인에서 메디안 안테큐비탈 베인으로 분지되는 부위를 활용하여 문합이 된 상태였습니다. 환자 팔의 유관 사진입니다. 문합부와 천자부에는 애뉴리즈말 체인지가 발생하여 있고, 천자부의 손상 소견이 관찰됩니다. 시술에 앞서 초음파로 환자 혈관을 평가하였습니다. 통상 투석 혈관이 없는 팔은 플로우 볼륨이 약 100ml/min 미만으로 통상 브라키아라터리 혈류량을 측정하여 투석 혈관에 흐르는 혈류량을 짐작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플로우 볼륨은 분당 약 600ml 가량으로 현재 전체 볼륨은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플로우 아터리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문합부는 애뉴리즈말 체인지가 심하였으며 또 심한 석회화가 동반된 소견이었습니다. 동정맥 문합부 주변 애뉴리즘을 지나 세팔릭 베인의 천자부로 이행하는 부위의 협착 소견이 동반되어 있었고, 동맥 천자부는 애뉴리즘 속에서 마치 정지 사진으로는 혈전처럼 보이지만 실제 영상에서는 소용돌이처럼 나타나는 와류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낮은 혈류 상황에서 동맥류의 터뷸런스가 있는 경우에는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교정의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천자부 사이는 사행을 하며 협착이 동반되어 있었고, 정맥 천자부의 다운스트림은 혈관 크기가 비교적 잘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통상 정맥에서 혈류량을 측정하는 것은 압력에 의해 쉽게 찌그러지는 등 정확한 측정이 어렵긴 하지만, 바실릭 베인에서 측정한 분당 혈류량은 420ml 정도였으며, 세팔릭 베인의 분당 혈류량은 180ml 정도로 실제 천자하는 세팔릭 베인의 혈류량보다 베실릭 베인으로 흐르는 혈액의 양이 많아 환자가 투석 시에 통증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환자의 유관 사진에 초음파로 관찰한 소견들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환자는 문합부 주변에 애뉴리즈말 체인지와 동반된 석회화가 있었으며, 그 직상방에서 베실릭 베인과 세팔릭 베인으로 분지되는데 각 부위의 협착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주된 흐름은 베실릭 베인으로 흐르고 있었으며, 세팔릭 베인의 천자부 사이는 사행을 하며 협착이 동반된 소견이었습니다. 투석 혈관의 통증이라는 임상 지표와 초음파에서 관찰되는 소견이 연관성이 있다 판단되어 중재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환자는 초음파에서 천자부의 다운스트림에는 유의한 병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프록시멀 세팔릭 베인을 천자하여 레트로그레이드로 협착 포들에 접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쉬스를 삽입하고 혈관을 조영하여 흐름이 밀려오는 상류로 가이드와이어를 진입시킵니다. 가이드와이어를 문합부 주변의 애뉴리즘까지 이동시킨 후 가이드와이어를 따라 카테터를 거치시키고 카테터를 통해 조영수를 시행합니다. 조영제가 베실릭 베인 쪽으로 금방 드레인되어 빠져나가고, 세팔릭 베인의 천자부는 아직 조영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합부 주변의 첫 번째 애뉴리즘에서 분지되는 세팔릭과 베실릭 베인 양쪽 모두 협착부가 관찰됩니다. 조영술 사진에서 화살표로 표시한 좁은 입구가 동맥과 정맥이 문합된 부분입니다. 애뉴리즘의 넓은 공간에서 좁은 문합부로 와이어를 통과시키는 일은 쉽지 않은데, 본 환자에서는 현재 전체 투석 혈관의 혈류량이 적지 않아
문압부 자체를 확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판단되어 와이어 통과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의 문제는 실제 천자에 활용하는 세팔릭 베인의 혈류가 적은 것이 문제이므로 베실릭 베인 쪽 협착은 열어주지 않고 세팔릭 베인 쪽 협착을 풍선 확장을 통해 치료를 합니다. 주변 혈관과 협착 부의 크기를 고려하여 7mm 사이즈의 풍선으로 확장을 시도합니다. 풍선의 압력을 높여가면서 협착 부위를 확장합니다. 확장 후 시행한 조영술에서 기존 협착부가 확장된 소견이 관찰되나 여전히 베실릭 베인으로 우선 혈류가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천자부 사이에 협착이 남아있는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어 추가 확장술을 시행하기 위해 풍선의 위치를 조절합니다. 천자부 사이에 풍선을 위치하고 압력을 높입니다. 풍선 부위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매끈하지 않고 잘록한 부위가 있는데 해당 부위가 의미 있는 협착이 있는 자리이며 저런 잘록한 부위를 허리라고 표현합니다. 풍선의 압력을 높여 웨이스트가 없어지도록 충분히 확장을 시행합니다. 이후 다시 조영술을 시행하면 비슷한 타이밍에 세팔릭 베인과 베실릭 베인이 조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맥천자부와 정맥천자부 사이에 심한 협착과 더불어 혈류가 정체되는 소견이 관찰되어 더 큰 풍선으로 변경하여 확장술을 계속 시행하기로 합니다. 10mm 직경의 풍선으로 확장술을 계속 진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웨이스팅이 없어지는 것을 목표로 압력을 점점 더 높여갑니다. 이후 다시 조영술을 시행하면 베실릭 베인보다 세팔릭 베인에 더 빠르게 혈류가 진행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기존 협착부들의 직경이 넓어진 것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의 조영술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혈류가 세팔릭 베인 쪽으로 주로 흐르고 협착 부위들이 넓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프록시멀 세팔릭 베인과 센트럴 베인의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시술을 종료하였습니다. 환자의 시술 전 유관 사진보다 세팔릭 베인의 천자부에 혈액이 조금 더 충만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술 전에는 영상으로 남기지 못하였습니다만 시술 후에는 손으로 눌렀다가 떼었을 때 빠르게 혈액이 다시 충만해지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은 없었으며 시술 후 투석에서 혈관의 통증이 소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통상 동정맥의 션트가 없는 팔의 혈류량은 분당 100ml 미만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투석혈관 혈류량 평가는 브라키아라터리의 혈류량을 통해서 짐작을 합니다. 본 환자는 분당 600ml가량의 적당한 투석혈관의 혈류량을 보였으나 실제 투석에 활용되는 세팔릭 베인으로의 혈류가 협착으로 인해 줄어들어 있었고 베실릭 베인으로 주로 혈류가 흘러 세팔릭 베인의 혈류량 부족이 투석 시의 혈관 통증을 조장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환자는 투석 혈관을 시술 전 초음파로 평가하였으며 환자의 임상 지표에 합당한 병변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PTA를 시행하였으며 환자는 시술 후 진찰에서 투석 혈관의 혈류량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 투석 시 통증 소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이런저런 핑계로 업로드가 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케이스와 투석 혈관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나눌 예정이오니 부디 잊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